한 권의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시간. 이 책을 쓴 사람 이기양입니다. 새벽은 탄생의 순간이고, 오전은 청년, 오후는 중년, 저녁은 노년, 그리고 밤은 죽음의 순간이다. 고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일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미래를 쫓느라 가장 소중한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조바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만 이겨보자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이끄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길어올린 통찰로 더 멘탈을 펴낸 작가님, 문기명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멘탈 작가 문기명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더 멘탈, 우리 독자들이 만난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 동안 너무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을 쓰고 뭐 인터뷰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나 AX 분야가 워낙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늦은 나이에 IT 학과에 석사를 들어갔어요. 공부하신다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이제 변화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비즈니스 하는 분야에 이 AI가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왕 시작했는 거 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지금 IT 학과에 다시 이제 입학을 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석사하면서 대학교나 아니면 기관 최근에는 장애인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AI나 AX 과정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원래도 많은 분들에게 동기를 또 부여를 하고 멘토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부가 더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멘탈이 또 약하셨다고요? 네, 저는 정말 멘탈이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누구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그 시점에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그리고 8개월 된 아이와 함께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요? 네. 멘탈 약하시다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책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원래 제가 이 업을 하기 이전에는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 무대에서 이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음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그 업을 제가 물려받게 되면서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수 있다면 뭔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유학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던 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2008년도에 뉴욕이라는 곳은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그 시점이다 보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시점에 제가 뉴욕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나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중에 줄도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와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도 있었고 8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갔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원해서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아침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한 5개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멘탈도 좋아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뜻 들으면 멘탈 안 약한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드는데요. 또 그 생각과 동시에 들었던 건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회피일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책임감으로 버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책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 멘탈을 관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얘기 이제 한번 좀 나눠보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이요, 더 멘탈만 보이지만요,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의 주인이 되는 20가지 비법. 그런데요, 이 부라는 것이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진정한 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멘탈이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을까를 보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 돈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말을 들어주려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 감정 상태 자체도 멘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런 시간에서의 부자, 경제에서의 부자가 되려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마음 부자가 먼저 받쳐줘야 된다. 맞습니다.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작가님. 시중에는요, 이 더 멘탈과 비슷한 수많은 자기 개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도서랑 조금 다른 점이요, 오늘 하루랑 멘탈 관리를 접목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뉴욕에 살면서 자주 갔던 곳이 있어요. 그게 허더슨 강. 그 말로만 들었는데.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살던 곳이 이제 맨하탄에 살다가 이제 네. 뉴저지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뉴저지에서 그 뉴욕 시티 그 맨하탄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영어를 잘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LA나 뉴욕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근데 왠지 제가 이제 무역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뉴욕에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때 저한테 희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희망을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오늘 하루만 이겨보자.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만. 저는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하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저뿐만 아니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 버틸 수 있지 않나? 내일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책에서 그 오늘 하루만이라는 게 저의 멘탈을 지켜줬던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중에요, 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안에 일생이 담겨 있다. 하루 안에 일생이 담겨 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자, 태어나고
죽는 순간을 하루에 빗대어 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한번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책 안에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눈을 떴을 때 이 하루가 저는 제 일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딱 뜨는 그 새벽이 저의 오늘 하루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오전이라는 시간대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시기였고, 그리고 이 오후가 넘어가면서 점심 먹고 뭔가 편안하지만 뭔가 두려움도 있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하는 그 오후 시간대가 지금의 저의 중년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저녁이 들어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또 이런 노년이 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잠이 드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모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잘했다, 정말 수고했어, 이 눈을 탁 감는 순간이 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루 일생 안에 정말 저의 모든 일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새벽이 왔을 때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매일매일 새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날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각자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보내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되게 감사하고 기쁜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저도 모르고, 이 하루 안에는 내 일생에 있어가지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그냥 스스로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기쁜 순간도 있을 거고 감사한 순간도, 모든 순간들이 있지만 일생을 살아갔을 때 뭔가를 했던 하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90세인 어르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죽는 순간에 후회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뭔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루 동안 뭔가를 했잖아요.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희망이 되든,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이라는 게 분명히 때에 맞춰가지고 있더라고요. 했으면 된 거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요, 많은 좀 위로와 용기를 얻고요.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좀 재밌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시간을 벌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벌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즘 제가 시급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11,000원? 12,000원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뭐 12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쫓다 보면 결국 돈하고 저의 시간하고 바꾸는 일들을 항상 쫓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벌려고 하면 제 시간은 12,000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을까를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시간이 시간을 벌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돈을 써서라도 내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가 저는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시간에 내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얼만큼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를 지금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시간을 들여야 될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만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요, 실행력 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이 그릿.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그릿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이 그릿 또 뭐 엣지 있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가지 딱 포인트 있게 집중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 거창한 목표 있는 것. 그래놓고 안 지키면 뭐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작가님 한번 이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루라고 얘기했는 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루 안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전 이 하루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되게 거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뭐 책을 잠깐 5분이라도 보겠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한 가지.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뭔가 문제 안에 갇힐 때마다 하는 게 달리기예요. 달리기. 최근에 이제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하고 하프도 2회 정도 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풀코스를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뛴 게 아니에요.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동네를. 그냥 네,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뛰었더니 좀 나으시던가요? 좀 낫던가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km 뛰는 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3km를 뛰고 있고 5km를 뛰고 있고 그 만만한 하루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얼마나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3년 이상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나 책을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한 줄씩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책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저한테는 그 만만한 하루가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도 1km부터, 책 쓰기도 한 줄부터. 결국 안 하는 거군요. 우리는 안 하는 거야. 5분만 하면 되는데 1km만 뛰면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찌 보면 경제적 위기, 금융 위기가 있던 그 시기에 미국으로 가셔서 가난하고 춥고 한 그 시기를 잘 버텨내셨습니다. 자,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 되게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버틸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참 죽고 싶다. 왜 하필이면 내가 미국이라는 곳을 갔을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원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라고 얘기했는 게 오늘 하루 한번 버텨보자. 오늘 하루만 버티면 혹시 알아? 내일은 좀 나을지.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또 아이들은 또 커가고 와이프하고 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미국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웠는데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이유식 시작할 때 그 이유식을 못 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벌써 이제 고3이니까 엄청 많이 컸잖아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줄 수 있고 아, 부자다. 그 정도면 그럼요. 그 정도면 부자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제가 뭐라고 책이라고 써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받아서 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만들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상상했던 그 씨앗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책을 쓰고 싶다라는 그 씨앗이 결국 책을 냈고 그 책이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된다라면 지금도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고 대단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제가 역량이 있는 선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죽는 순간까지 좀 남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하면 기회를 보고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장애물을 보는 게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하수라고 얘기하죠. 하수들은 공이 걱정하는 대로 날아간대요. 근데 고수분들이 있죠. 골프를 치는데. 고수분들은 상상하는 대로 공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좋은 상상과 본인에 대한 그 신념이 강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재로 태어났다.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온리 원이 되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아니고 저래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뭘 했을 때 기쁘고 하는 그 가치를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얘기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좁은 문이 어떤 순간에 활짝 열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을 잘 이겨보자. 문기명 작가님과 나눈 대화는 거창한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의 주인이 되는 그 방법은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나를 바로 세우는 그 멘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작가님 말씀처럼 가장 만만한 오늘 하루만 잘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한 권의 책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 책을 쓴 사람.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좋은 사람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